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390페이지 보면 여러분 7번째 스프링클러 살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표로 그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표에 관련된 그 숫자는 여러분 못 외우시면 그렇게 표라도 만들어서 분명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는 뭐 소화 설비에 들어가는데 기본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 배관들이 있어요. 자, 배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저 밑에 보면 지하 저수조. 우리나라는 저수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저수조에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줘요. 자,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의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다음에 준비 작동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 작동식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리액션 밸브식. 나중에 이 프리액션 밸브를 쓰기 때문에 프리액션 밸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건식은 뭐냐면 이 배관 내에 물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만 물이 있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습식은 이 헤드, 그러니까 배관까지 다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 바로 앞에까지 물이 와 있는 방식이 이게 바로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배관 내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준비 작동식은 잘 보세요. 이 실내 어디인가 준비 작동 밸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관이 있으면 밸브예요. 그럼 물이 이쪽으로 공급한다면 여러분 물을 잠그면 여기가 잠겨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측이라고 하고, 자, 열면 나가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준비 작동 밸브는 어디까지 물이 있냐면 1차 측까지만 물이 있는 방식이 바로 준비 작동식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관 내 물입니다. 여러분 건식은 배관 내 물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습식은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준비 작동식은 어디까지 물이 차 있냐면 요 밸브에 어디까지요? 1차 측까지 차 있는 방식이 여러분 지금 준비 작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파에 관련된 얘기죠. 설치, 동파라는 얘기는 지금 얼어서 터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건식은 동파될 우려가 없죠. 왜?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습식은 항상 배관 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동파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동파될 우려가 없어요. 왜 없냐고요? 여러분 얘는 여기까지 보온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지금 야, 그러면 너 어디에 설치할래? 설치 장소입니다. 자, 건식에서 여러분 건식의 설치 장소는 얼 염려가 없으니까 실외 가능하죠. 여러분 실외에 쓴다는 얘기는 실내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내에 쓰는 건 실외 못 써요. 자, 습식은 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외는 안 돼요. 반드시 실내용으로만 사용돼요. 자,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참 이게 애매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실외는 실외인데 이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지하주차장. 자,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기계식 주차장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데 이 공장 분명히 실내에 설치하는데 왜 트럭 같은 게 지게차 같은 게 확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결론은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는 난방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개념이 진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치 장소에 관련된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용수 도착 시간이 있어요.
자, 물이 들어오는 시간 있죠. 여러분 건식은 배관 내에 물이 없어서 자, 어디든지 쓸 수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도착 시간이 가장 늦어요. 얘가 가장 빨라요. 얘는 비교적 빠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사용 밸브가 있어요. 즉 건식은 건식 밸브가 쓰여요. 습식이 여러분 얘가 알람 밸브라는 게 있어요. 자, 알람 밸브는 뭐냐면 물이 지나가면 밸브를 통과시키면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알람 밸브입니다. 그러면 준비 작동식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리 액션 밸브식. 결론, 이게 프리 액션 밸브예요. 다른 말로 준비 작동 밸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셨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설비비. 누가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준비 작동식이 가장 비싸집니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어디 봐야 하면 394페이지, 페이지 394페이지. 나머지 숫자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지금 한번 설명을 듣던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뭐냐면 브랜치 설비가 나와요. 드렌치 설비. 드렌치 설비의 개념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집이 있어. 근데 옆집에 불이 났네. 그러면 사실 우리 집으로 옮겨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옮겨붙지 못하게 우리 집 지붕이라든지 외벽에 이렇게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나오는 밸브를 설치해 놔요. 자, 헤드를 설치한 다음에 불이 나면 내가 문을 열어줘. 그럼 여기서 막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옆에 있는 불이 우리 집으로 못 붙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야, 너 즉 드렌치 설비 너는 왜 옆집에서 불 났는데 너희 집으로 불이 안 붙었어? 그 원리가 중요한 거죠. 얘는 수막 작용 또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때 이 헤드에 설치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의 설치 수평 간격은 2.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수직은 수직 간격이에요. 간격은 4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이란 건 여러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까지 가니까 수직 간격은 넓어도 괜찮은데 수평은 너무나 넓으면 이 가운데는 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좁게 합니다. 그래서 드렌치 설비인데, 여러분 이 드렌치 설비가 과거에는 스프링클러와 그 압력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고가 한번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강릉에 있는 낙산사 있었죠. 그게 벌써 한 10여 년 돼가네요. 그때 불이 났을 때 원래 낙산사 자체에서 불난 게 아니라 산불에 의해서 낙산사가 전소가 돼버렸어요. 불과 여러분 건물 한두 개만 빼놓고 5채, 6채가 다 타버렸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드렌치 설비를 갖다 만들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부처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야, 그 건물 오래된 건물 좋은 건물에 저럴 거 하면 자, 건물이 보기 싫다고. 문제는 여러분 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 홀라당 타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렌치 설비가 스프링클러와 똑같은 압력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스프링클러가 플러와 그다음에 드렌치 설비가 압력이 달랐지만 지금은 각각 분당 80리터, 소유 압력이 얼마요?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연결 송수가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교재 페이지 399페이지 보시면 소화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고요. 페이지 자 399페이지 자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하론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탄산가스라고 또 표현하죠. 근데 하론 소화기를 여러분 할로겐이라는 표현을 써요. 할로겐 화물. 자, 문제는 여러분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주로 질식과 자, 냉각작용입니다. 자, 그렇죠? 자, 얘는요 질식과 억제작용을 해요. 이런 용도로 해서 여러분 소화기를 쓰는데 얘들은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이산화탄소나 또는 하론 소화기 모두 다 지금 뭘 이용하냐면 가스로 이용해요. 가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또는 하론 소화기 가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이 가스를 안 쓰고 제가 물로 뿌려서 화재를 진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로 인해서 이 공장이 고층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데요. 화장지 공장이야. 화장지 공장인데 여러분 불이 요만큼 막 나고 있는데 제가 물을 뿌렸어요. 문제는 이 물을 뿌린과 동시에 다른 쪽으로 불이 안 나 화장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게 물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2차 화재로 진압하기 위해서 그 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얘가 가스가 나오면 이 가스는 여러분 지금 화장지 같은데 전혀 어떤 피해를 안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지금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 또는 하론 소화기, 즉 사용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경보 설비가 나와요. 페이지 401페이지. 경보 설비라는 화재 시에 자, 화재가 나면 사람이 불이 안 났다고 외치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기계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경보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경보 설비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 일단 화재가 나면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지기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열 감지기는 또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온식 감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차동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보상식이 있는데 이 보상식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온식과 차동식을 합쳐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시험은 항상 극명해야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시험 문제를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상식은 거의 안 나고 자, 대부분 정온식 아니면 차동식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는 또 종류가 연기감지기는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온화식이 있고 또 하나는 광전식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감지기, 즉 정온식과 차동식, 그 다음에 연기감지, 이온화식과 광전식인데 이 열감지기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01페이지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자, 이것을 자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열 감지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열 감지기 하는 종류를 보면 크게 정원식,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왔냐면 차동식부터 나왔네요. 차동식부터 설명 좀 할게요. 차동식 감지기예요. 이 차동식 감지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이 있고 또는 차동식 분포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감지기들은, 모든 감지기들은 전선이 두 가닥이 있어요. 전선이 두 가닥이 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전압이 아니라 24V의 전류가 흘러요. 여러분 댁은 몇 볼트예요? 220V인데 얘는 24V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전선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 감지기들은 열이 나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든지 붙일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 흐른 데만 저쪽에 여러분 이것을 신호를 받는 수신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 구간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이 안 났어도 이게 만약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 났다고 울려주는 거죠. 이게 이러면 감지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감지기들은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동식은 먼저 개념이 뭐냐면 동작의 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동작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동작의 차이냐? 여러분 화재가 났으면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화재가 안 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올라가는 온도 차이와 자, 그 다음에 화재가 안 날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는 그 차이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왔냐면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 시 화재를 감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가 팽창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기 팽창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차동식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거실이라든지 방, 사무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차동식입니다. 그것도 차동식은 대부분 차동식 스포트형을 얘기해요. 그러면 차동식 분포형은 어떨 때 쓰냐면 하나의 실외 면적이 넓을 때 써요. 넓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이렇게 실외 면적이 높아. 하나의 실외 면적이 넓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하나 실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차동식 스포트형 여러분 지금 사무실 같은 데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얘가 오작동을 시켜요. 오작동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마트에 한 바구니 막 해가지고 한 몇십만 원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드를 내려고 통과시켰는데 자 카트에 다 담았어요. 카드 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났다고 울려요. 여러분 화재 났다고 막 경보가 울리고 막 사이렌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계산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에이 저 같으면 그냥 가겠나? 맞죠? 그냥 갈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한번 걸렸으면 좋겠죠.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여러분 뭘 설치하냐면 여기에다가 피복이 된 즉 피복된 동관을 설치해요. 직경이 약 22mm 정도 되는 동관을 설치합니다. 자, 이래서 이 관 안에 있는 공기의 팽창을 측정하는 감지기를 달아요. 이렇게 달아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다른 다음에 여기에서 감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차동식 분포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 정원식 검지기가 나와요. 이 정운이란 표현을 찾아보면 정해진 온도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감지기를 60도짜리 사다가 달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안 나도 60도 되면 무조건 울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정운이란 표현입니다. 교재는 일정한 온도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 즉 정해진 온도 이상 넘어가면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게 바로 정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운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항상 열 사용 장소에는 반드시 이 정운식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대표적인 열 사용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방, 부엌 또는요 보일러실, 탕비실 이런 데는 여러분 열을 쓰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가 넘어서면 화재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래서 울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운식 감지기는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운식 스포트형, T형이 있고 또는 정운식 감지선형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운식 스포트형은 이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열을 받으면 늘었다, 붙였다, 띄었다 해줘요. 여러분 혹시 바이메탈이 전기 다래미 같은데 우리 다림질 하다 보면 뜨거우면 얼으면 딱 소리 나면서 전원을 차단하죠. 식으면 어때요? 또 딱 소리 나면서 붙어버리죠. 그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금속 팽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운식 감지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 피복이 녹아요. 자, 피복이 녹아서 두 전선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울려주는 게 바로 정운식 감지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요 열 감지기 두 가지 정의는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402페이지 보면 연기 감지기예요. 이제 자, 연기 감지는 말 그대로 연기를 감지하는 게 연기 감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겉에서만 봐도 여러분 저게 연기 감지기인지 또는 열 감지기인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열 감지기들은 그 끝이 여러분 그냥 뭐가 안 들어가게 막아져 있는데 연기 감지기는 우리 교재 40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연기가 들어올수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지금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 연기 감지기는 종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광전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온화식이 있어요. 화재가 나면 여러분 이온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온양을 감지하는 거고 광전식은 빛의 양을 감지해요. 양을 감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온화식은 너무 모르지만 광전식은 제가 이걸 제가 고장난 것을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반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LED 램프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램프가 여기에 빛이 닿으면 화재가 안 난 거야. 자, 그런데 화재가 나면 이 안쪽으로 여러분 연기가 들어가겠죠. 연기 때문에 이 빛이 여기에 전달이 안 되면 화재가 난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먼지만 들어가도 이게 감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담배 연기도 감지합니다. 얘는 아셨죠? 그래서 자, 이건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야, 이 연기 감지기 너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용을 보면 첫 번째는 천장고가 높은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대부분 천장고가 높은 게 어디냐면 여러분 복도라든지
계단 또는 강당 또는 체육관 이렇게 천장고가 높은 데 있죠. 이런 데 바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높냐라고 물어보면 자, 그 높은 위치는 보통 15m 이상 또는 15에서 약 한 20m 정도 이렇게 얘기해놔도 상관없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수신기, 발신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 페이지 404페이지 보시면요. 비상 콘센트 설비가 나와요. 여러분 비상 콘센트 설비는 무슨 설비예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아셨죠? 이런 내용 나오면 아 저게 어디에 속하는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비상 콘센트는 누가 쓰기 위해서 만드냐면 소방관들이 화재 시에 전기를 써야 돼요. 이때 써먹는 게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그러면 이 전선이 열 화재에 의해서 녹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MI 케이블이라든지 또는요 내화 또는 내열 전선을 많이 씁니다. 내열 전선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열에 의해서 녹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야 너는 설치의 위치를 물어봐요. 그러면 설치 위치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설치 위치는 11층 이상의 각 계단실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설치 위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설치 높이도 있죠. 그래서 뭐 계단실, 그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다음에 설치 높이입니다. 자, 높이는 보통 0.8에서 바닥에서 0.8에서 약 1.5m 정도의 설치를 하는데 자, 수평거리 얘는 50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보면 여러분 전기 화재 경보기 있죠. 여러분 전기 화재 경보기는 경보 설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전 경보로서 화재 원인이 되는 누전을 신속히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경보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는 이게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 변전실 즉 전기실이 있어요. 그 큐비클 밑에 보면 저런 이렇게 몇 동거 또 몇 동거 몇 동거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동 안에서 지금 누전이 있고 몇 동 안에서 누전이 있는지 이게 삑 다 울려져요. 자, 이게 바로 그런 설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 페이지 404페이지 보면 세 번째 유도등 설비가 있어요. 이 유도등 설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유도등 설비가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 정리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등 설비.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꼭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도등이 있는 것 같지만 몇 개 없어요. 자, 종류를 따진다면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피난구란 얘기는 도망가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 바로 항상 위에는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통로 유도등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통로 유도등은 종류가 어떻게 있냐면 이걸 이거 복도에 설치한다고 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고 얘기하고 거실 천장에 설치한다고 해서 거실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계단에도 설치된 거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단 통로 유도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그랬죠. 나오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게 분명히 이 표시 방법일 겁니다. 표시 방법. 이거 정말로 잘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너는 바탕색은 무슨 색으로 하고 표시색은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이게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헷갈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탕색은 무조건 얘는요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표시색은 반드시 얘가 백색으로 돼 있어요. 아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대부분 이거 보면 표시색도 전부 다 녹색이라는, 잘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막 있어. 근데요, 우리 교재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406페이지 보면 피난구 유도등 있죠? 맨 위에 피난구 유도등 있잖아요. 406페이지. 6페이지. 요 그림 있잖아요. 피난구 유도등. 어디든 가면 다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바탕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 표시색은 무슨 색이에요? 이거 대부분 보면 사람이니까 녹색이라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망가는 구멍을 원하는 거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구멍이 지금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백색이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백색입니다. 그런데 통로 유도등들은, 얘들은, 그러니까 이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통로 유도등은 그 불빛이 바깥으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 자, 이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이나 거실 통로 유도등이나 계단 통로 유도등 바탕색은 백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시색은 이게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바탕이 백색이어야 이게 잘 밖으로 빛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유도등 같은 경우는 결론은 화재 시에가 전원이 정전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항상 무슨 설비를 갖추냐면 축전지 설비를 갖춰야 돼요. 축전지. 여러분 축전지가 여러분 배터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축전지가 한 1, 2분 동안 있다가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최소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이 내용만 여러분 꼭 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도등 여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가스 설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